자, 그럼 우리 이제, 그죠, 과세 대상 부분 요거 했고, 그죠? 요것도 이해되죠, 그죠? 요거 됐고, 그죠? 보유기한 했고, 요거 비과세 남았잖아, 그죠? 요거 좀 할 겁니다.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교재 한번 찾아볼까요? 비과세 부분 한번 보세요. 320페이지 나오네, 그죠? 320쪽. 거기 보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와 있다, 그죠? 거기 봐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세금 과세 안 한다, 그죠?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 1세대가, 그죠? 1세대가 1주택과 거기에 따르는 부수 토지를 그죠? 이걸 2년 이상 보유하고, 이걸 팔았을 때 양도,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요 규정입니다. 그죠?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비과세에서 예외가 있죠.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하는 경우 있다. 그죠? 요게 비과세는 단 예외가 있다. 그죠? 과세하는 경우 언제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요 고가주택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예,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외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예? 외국에 있는 집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주택은 국내 주택입니다. 우리나라 내에, 예? 국내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 2년 보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걸 하나씩 보면 되잖아, 그죠? 그 1세대가 뭐냐? 1세대라 하는 거는 세대주를 우리는 세법에서 거주자라 이랍니다.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배우자. 예. 즉 말해서 혼인해야만이 1세대다. 그죠? 그 1세대의 기본 요건은 결혼한 세대다. 그죠? 혼인한 세대다. 혼인하면은 1세대다. 혼인하면. 미성년자도 혼인하면은 1세대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결혼하면은 1세대다. 가정을 이루면 1세대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결혼 안 하면은 배우자가 없으면은 무조건 그럼 1세대 아니냐? 아니죠. 그죠? 예외를 딱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거주자, 나이가 몇 세? 예,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예, 요 소득, 일정 소득이 있거나. 그죠? 소득이 한 60, 몇만 원 됩니다. 61만 원인가? 2만 원 정도. 예. 직장 생활하면 다 그정 되잖아. 그죠? 그야 다 되는 거고. 아무튼 여기 이제 우리 소득세 내는, 그죠? 예, 갑근세 내는 그 세금 내야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배우자가 결혼했다가 먼저 사망했거나 또는 이혼한 경우, 이걸 하면 결혼했다고, 그죠? 이혼했으니까, 이것도 결혼했다고 사망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입니다. 알겠죠? 원칙은 혼인해서 부부가 있는 세대를 우리가 1세대라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본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양가족 있겠죠, 그죠?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그죠?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등, 그죠? 다음에 1주택입니다, 그죠? 집 한 채다. 우리가 주택이라 하는 거는 요 주택은 용도가, 요 주택의 용도가 말하자면은, 그죠? 공부상 용도와
그 공부상의 주거용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 용도와 이 용도가 보통 같습니다. 그죠? 공부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우리가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 공부상에는 주거용인데, 주택인데, 실제는 상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는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요걸 주거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경우 있잖아. 그죠?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이걸 상가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요걸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죠? 예, 요 용도로 봅니다. 요 용도. 사실상 용도. 이런 경우는 뭐로 보고? 상가.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요걸 안 본다. 그죠?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아시죠?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만약에 별장인데 이게 별장인데 별장에서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별장에. 이런 거는 주택으로 안 보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는 하되 별장에서 우리가 살림살이 하고 있다 하되 이런 거는 제외. 콘도미니엄 같은 것도 제외. 또 기숙사 있죠. 그죠? 숙소. 요런 숙소 등 요런 건물은 요런 거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즉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제외한다. 아,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별장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숙소, 기숙사 요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알았죠? 예, 제외. 다음에는 부수 토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런 집이 있으면은 요 집에 이 부속 토지가 있는데 이 집보다 토지 굉장히 크다. 그죠? 그럼 요걸 다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고 요 바닥 면적의 일정 부분까지입니다. 몇 배? 5배. 또 몇 배? 10배까지. 알겠죠? 예. 요 5배, 10배. 요 5배는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5배. 도시지역 밖에, 즉 말해서 농촌지역에 있으면 10배까지만 비과세. 요거 넘는 부분은 뭐 한다? 과세한답니다. 알겠죠? 예, 다시. 요 부수 토지 면적 있잖아. 그죠? 요 면적은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10배.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는 도시지역, 요거는 무슨 지역? 농촌지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도시지역 안과 밖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 준다. 5배, 10배. 알겠죠? 5배, 10배까지만 비과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그죠?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요 주택에 일부는 살림살이하고, 일부는 점포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주택이라 하죠? 상가주택이잖아. 그죠? 상가주택을 우리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 합니다. 네, 요 표현이, 우리는 이제 상가주택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 여기서는 겸용주택이다. 겸하여 사용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주택의 면적이 만약에 60이고 상가의 면적이 40이다. 요 바닥 면적 60이고 40이다. 주택이 크죠?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입니다. 요거는 전부 주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요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라면은 어떻게 본다? 그렇죠. 이거는 전부 상가가 아니고 주택 40, 상가 60. 같다. 어떻게 볼까요? 예. 같을 때는 가까워로 봅니까? 전부 주택입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 봅니다. 각각. 요것만 주택입니다. 요때는 이게 전부 주택. 알겠죠? 예. 그러니까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입니다. 예, 같거나 작으면은 주택만 주택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걸 우리가 2년 보유했다면은 요 주택 부분은 뭐가 되죠?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 되잖아. 그죠? 그럼 자, 예,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요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겸용주택이다. 요게 주택이고 상가인데, 만약에, 그죠? 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이고 상가가 70이랍니다. 여기에 부수 토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그죠? 요 부수 토지가 300제곱미터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요 주택은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 요 건물을 우리가 팔았을 때,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비과세 대상되는 거, 비과세. 그럼 요런 겸용주택 우리가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요 주택이 상가보다 작죠? 그럼 뭐를 본다? 주택만 주택이잖아. 요것만 뭐 되고 비과세, 요거는 과세. 건물은 비과세 얼마? 30. 그죠? 토지는 얼마일까요? 150? 맞습니까? 5배니까? 예, 그래 하면 안 되고, 요, 5배, 10배라는 한도입니다, 한도. 맥시멈. 예? 한도. 이걸 이래야 됩니다. 보세요. 요 300을 30대 70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요 건물 면적에 비례해야 됩니다. 비례. 나누어 준다. 그러면은 30대 70으로 나온다는 거는 3대 7이잖아. 그죠? 그럼 더하면 얼마죠? 10분의 3, 요게 주택. 10분의 7은 상가잖아. 그죠? 그럼 전체 300 중에서 10분의 3은 얼마? 90. 90이 주택의 토지로 봅니다. 90. 그럼 10분의 7은 얼마? 210이죠. 요거는 상가의 토지. 그럼 주택은 건물 30이 비과세되고 토지는 얼마? 90. 요게 답입니다. 150이 아니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요 토지를 건물 면적에 요래 비례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배분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요거는 이해되죠? 그죠? 만약에 이게, 그죠? 만약에 요 면적이 만약에 600이다. 600. 예를 들어서입니다. 600이다. 그죠?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요 토지가 만약에 600이랍니다. 600. 예. 요게 만약에 600이 돼버리면은 이게 전체가 600이랍니다. 600을 우리가 3대 7로 배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180이 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 180이죠. 180이고 이쪽은 얼마죠? 420이죠. 600까지 나눴잖아. 그죠? 요렇게 30과 180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5배라 그랬잖아.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해줍니다. 최대. 그럼 여기에 5배는 얼마? 150. 이거는 180 안 해주고 150만 비과세 줍니다. 알겠죠? 그 한도, 최대 한도가 5배란 말입니다. 한도.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되죠? 배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배분. 배분하고 나서 한도가 5배. 그래, 요거는 180을 비과세 주면 안 되고, 얼마? 150. 5배니까. 150만 비과세고, 그럼 요때 과세되는 부분은 얼마일까요? 70과 토지는 얼마? 여기 30은 과세되잖아. 30과 420이니까 얼마? 450. 그렇죠. 그게 과세됩니다. 예. 요거 하나.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한도가 요게 5배입니다. 5배. 됐죠?
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그죠? 요게 만약에 60이고, 요게 40이랍니다. 여기에 부수 토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그죠? 700이랍니다. 요거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고 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비과세. 자, 이것들은 얼마일까요? 주택이 크잖아. 전부 주택이죠. 그럼 전부 주택이다. 그죠? 이게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100은 비과세 맞죠? 뭐 토지는 얼마? 그렇죠. 요 100, 전 100이잖아. 100에 5배까지니까 500만 비과세. 알겠죠? 예. 그럼 200은 과세됩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됐죠? 예. 다음에는 이제 그 부수 토지 나왔고 이제 알았고 겸용주택도 알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2년 보유.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이 2년이라 하는 것은 요 보유기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그죠? 보통 우리가 등기된 기간을 가지고 합니다. 요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보유기간이랍니다. 하고 거주기간은 좀 다르죠. 그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내가 집을 사놓고 안 사는 거 안 살았으면은 거주기간 없잖아.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거주는. 그죠? 예. 그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요 보유기간 산정은 보통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주민등록 등본 봅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 주민등록 등본에 이제 그 입주한 날짜 있잖아. 그죠? 그 들어온 날짜하고 퇴근 날짜 이렇게 해서 보통 요걸 이제 확인하죠. 주민등록 등본. 일반적으로 요래 확인합니다. 알겠죠? 보유기간은 뭐 본다 그랬죠? 등기부 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살아는 걸 봐야 되잖아. 그죠? 예, 이걸 보통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2년 거주입니까? 보유입니까? 보유. 그 항상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유와 거주. 예. 요거는 뭐 우리 아는 거지만 항상 공부할 때는 좀 정리를 하세요. 보유와 거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보유기간은 우리가 등기된 기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본. 그런데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가등기 있죠. 그죠? 요런 가등기는 뭐 된다? 제외해버립니다. 가등기 기간은 포함 안 합니다. 등기된 본등기만 이야기한다. 그게 2년 보유하고 있으면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걸 알겠다. 그죠? 알았는데 요 2년 보유에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 그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나오는데 요게 세 가지입니다. 2년 보유 예외입니다. 예. 첫째, 5년짜리, 1년짜리, 제한이 없는 경우, 딱 세 가지. 예. 5년인데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5년이다, 그죠? 예. 내가 임대주택은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임차니까 등기 안 되죠? 임대인데, 뭐, 임차인데, 그죠? 임대주택에 내가 삽니다. 살다가, 5년 장기 임대주택에 살다가, 5년 살았습니다. 5년 거주 후에, 요걸 내가 분양받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분양을 받았는데, 5년 거주하고 나서 5월 1일 날 분양을 받고, 요걸 언제 팔았느냐? 5월 4일 날 팔았습니다. 5월 1일 날 내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했다가 5월 4일 날 팔았습니다. 며칠 보유했죠? 네? 5월 2일, 3일, 4일 팔았잖아. 요날 분양받았다가 요날 팔았으면 보유기간이 며칠이죠? 4일입니까?
3일입니까? 요게,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이 날짜 계산입니다. 날짜 계산하는 건, 이게 이제, 한 편 빼기.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한 편 빼기, 한 편 넣기를 하고, 또는 양편 빼기, 양편 넣기랍니다. 양편 넣기. 한 편 빼기는 이제 요쪽이나 요쪽 한쪽 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일이잖아. 그죠? 양편 빼기는 양쪽 다 빼버립니다. 그럼 이틀이죠. 양편 넣어주면은 4일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저거 이자 받을 때 양편 넣기를 받습니다. 그거는 빌리 간 날하고 갚는 날 다 이자 받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은행 예금하죠. 예금했다가 돈 빌리 준 거잖아. 예금하면 우리 이자 받는 거는 양편 빼기로 받습니다. 예금하는 이자 안 줍니다. 이래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은행의 가장 큰 업무잖아, 그죠?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 은행의 핵심이 이거죠, 그죠?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자율도 다르죠. 근데 아무튼, 요게 뭐 하여튼 이틀이든 4일이든, 그죠? 아무튼 이게 2년은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 이걸 2년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2년. 임대주택에 5년 살았잖아. 5년 살았으면은 요거는 등기된 기간은 며칠 안 되지만은 이거는 등기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봐주겠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말입니다. 알겠죠? 5년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5년 뭐 해야 된다? 거주. 무슨 주택에? 임대주택에. 요거는 임대주택 5년 보유 아닙니다. 그죠? 뭐죠? 거주. 임대주택에 5년 거주했으면은 요거는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다. 간주. 알았죠?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임대주택에 뭐 아들 살다가, 우리도 살다가, 그죠? 5년 후에 분양받고 바로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죠? 팔고 또 다른 이사 가면 되니까, 이건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 물론 집이 하나라야 됩니다. 하나. 그죠? 1주택이니까. 또 하나는, 요런 내가 말하면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요 집에 사는데, 그죠? 우리 마당으로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로. 수용됐죠? 여기 이제 차가 다닙니다. 그죠? 시끄럽습니다. 요 집 팔고 이사 갑니다.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 안 하겠다. 요건 5년 내 양도. 요거는 이제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 무슨 주택? 잔존주택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년 요거 거주만 했으면은 요것도 거주입니다. 거주. 요런 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주. 요거는 뭐죠? 보유. 원칙은 보유잖아. 그죠?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봐주겠답니다. 1년만 살았으면은 여기 뭐냐? 치약. 치약은 고등학교 이상. 건무상 형편,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여기 이제 학교 폭력도 들어왔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이제 대체주택. 요런 주택인 경우에는 1년 거주만 하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1년 거주만 하면 된다. 치약. 내가, 우리 세종시에 사는데, 그죠? 세종시에 사는데, 요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집 팔고 서울로 이사 갑니다. 그죠? 그때 요 집 몇 년만 거주하면 되죠? 1년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또 남편이 직장을 많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갈 때 요 몇 년 거주? 1년 거주. 몸이 아파서 집 팔고 갑니다. 몇 년 살면 되죠? 1년 거주. 학교 폭력, 뭐 왕따 같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요런 거는 대체주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요 집이 재개발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철거되잖아. 그죠? 철거되니까 나와야 되죠. 나와서 집을 샀답니다. 요 집 대신에 샀잖아. 그죠? 요거 우리는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 알겠죠? 재개발되니까 집이 철거되니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을 샀다. 그죠? 사고, 요 집에 내가 살다가 요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다시 입주하러 들어갑니다. 요 집 팔고 들어가죠. 그죠? 요 집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만 하면은 비과세입니다. 요게 대체주택. 이해되죠? 그죠? 요런 거구나. 그 다음에는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우리 집이 전부 다 예를 들어 수용됐다. 예, 그죠? 수용. 이런 거. 또 하나는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이주.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는 이거는 뭐 하루를 살았던 이틀을 살았던, 그죠? 무조건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다면 집안처는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이거는 뭐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죠? 2주는 안 가더라도 1년 이상 외국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외국에. 예. 그 뭐 학교 관계라든지 근무상 관계라든지 아무튼 1년 이상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 팔 때 그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알았죠?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외국에 나가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요거는 모두 뭐로 봐주겠다? 2년 보유로 봐주겠답니다. 예, 요거. 예외 규정. 안 나준다. 그죠? 지금 이제 요런 내용들입니다. 요런 내용들이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요약해 드리는 거 요거 이제 핵심이잖아. 그죠? 요런 걸 잘 좀 체크하시고.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안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살을 붙여놨잖아. 그죠? 여기 이제 이 말이 좀 깁니다. 그죠? 뭐 30줄 말 같다. 요 말 30줄 안 하고 좀 길게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내용 요겁니다. 핵심. 알겠죠? 1세대 알겠고. 1주택 알겠고. 그죠? 부수 토지도 5배, 10배. 2년 보유가 원칙인데 거기에 따른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규정. 그렇죠?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집 한 채만 비과세 줬잖아. 그죠? 집이 2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특별한 경우. 알겠죠? 예. 집이 2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원래는 이제 집 한 채만 비과세잖아. 그죠? 1주택만 비과세인데 집이 2채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요겁니다. 요거 특례 규정.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책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 특례 규정은 그 332쪽에 나오네. 그죠? 332쪽에 332페이지.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주택에 대한 특례다. 그죠? 자, 첫 번째부터 하나 해볼게요. 첫째, 일시적 2주택. 그죠? 일시적 2주택. 여기 이제 이사 갈 때죠. 그죠? 거주 이전. 이걸 우리가 뭐 일시적 2주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그죠? 세종시에 살다가 이사 갑니다. 이사. 요거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요거 팔고 가야 되는데, 요걸 팔기 전에 집을 먼저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세종에서 서울로 가는데, 그죠? 요 집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요거 팔기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집을 먼저 사게 됐다.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먼저 사는 경우에. 그래서 요 집 팔기 전에 요 집을 먼저 샀으니까 내 앞으로 집이 2채 돼 있죠.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요 집을 요 집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면 되죠? 3년 내. 그죠? 예. 요걸 우리가
3년 내에만 팔마됩니다. 3년 내에만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 양도로 간주해 준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해준다? 비과세 주겠답니다. 예, 3년 내에 팔마됩니다. 3년 내에. 그냥 하나, 여기 하나는 더 알아야 될 것이, 요 집을 샀다가, 요 집을, 그죠? 팔잖아, 그죠?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은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알겠죠? 1년 전에 사면 투기로 봐버립니다. 그건 안 해줍니다. 요거는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하잖아. 그죠? 세무서에서 내가 이사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사 간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내가 집을 샀다가 되팔고 하잖아. 그죠? 요거 이제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재테크 수단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죠? 요즘 1년 후에 사야 되고, 요거는 3년 내에 팔면은 1주택 간주해준다. 세종에 살다가 서울로 가야 됩니까? 세종에서 세종 가면 해야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요 집 살다가 그 바로 옆집으로 가도 됩니다. 알겠죠? 요 집 옆집에 가도 관계없습니다. 꼭 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3년 내에 팔마되죠. 그죠? 3년 내에 팔마되고. 그건 비과세 주겠다. 요거 거주 이전. 몇 년이죠? 3년. 3년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 내에 양도해도 비과세 준다. 그죠? 여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떠한 그죠? 정부 말하면은 정부 청사가 지방 이전으로 그죠? 요런 세종시. 그 이제 서울에 근무하던 사람 있잖아. 그죠? 서울에 근무하던 사람이 세종시로 발령받았습니다. 요 집 팔아야 되는데 금방 못 팔잖아. 그죠? 사람 내려왔지만 이건 5년 내에 팔마됩니다. 서울 집은. 또 요거하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있죠. 그죠? 요게 서울에 있다가 부산 서면으로 이사 왔습니다. 한 2년 전에 왔죠. 그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뭐 하는데 알죠? 뭐 주로 공매 처분하는데, 여기 한 2년 전에 내려와서, 이들 직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거 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요런 사람들도 서울에 있다가 부산 왔잖아. 그죠? 그는 이 서울 집을 갖다 금방 못 파니까, 요런 거는 5년 기간 좀 연장해 준 겁니다. 5년 내에 팔면은, 이건 비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요런 게 있구나. 요 세종시 하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거주 이전.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죠? 상속받았다. 그 책뭐 순상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그냥 요래 해드릴게요. 그냥. 시험에 이게 잘 나오니까. 1번하고 2번이 잘 나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집이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죠? 두 채. 요게 이제 집이 두 채가 됐잖아. 그죠? 근데 이때, 어느 걸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과세되고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어느 걸 팔아야 되죠? 내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어느 거? 살던 집을 팔아야 됩니다. 요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 집을 양도하면은, 요 집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런데 요 상속받은 집, 이 집을 먼저 양도하면, 요 앞에 먼저가 붙습니다. 먼저. 요걸 먼저 양도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특례 적용 안 해주겠답니다. 그냥 원래대로 2주택으로 보겠답니다. 요 집을 팔면은 요거는 봐주겠답니다. 봐주는데, 요 집을 팔 때는 그냥 적용 안 하니까 2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집 한 채 팔았으니까 요거는 뭐 한다? 과세. 요거는 비과세 해준다. 그죠? 알겠죠? 요래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상속받은 집은 과거에는 무조건 비과세 해주다가 요게 그때가 2년도 같네요. 비과세 해주다가 요게 2002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면은 무조건 과세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요걸 팔면 무조건 과세하겠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이게 비과세 됐습니다. 이게 무조건 비과세 줬죠. 상속받은 집은 묻지마 비과세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그러다가 이게 2002년도 개정하면서 2003년부터는 과세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는 과세되잖아요. 그건 정상적으로 이제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건 2주택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 말이고, 요걸 팔 때는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그죠? 요거는 1주택 봐주겠답니다. 예,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하고 저거하고 1번, 2번. 예, 제일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합가. 동거복양.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합친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부모님 집하고 합했습니다. 내 집이 있었고 부모 따로 살다가 이제 주민등록을 합친, 집을 합칠 수는 없잖아. 그죠? 집을 합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등록상이 이제 한 세대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명이로 집이 2채 되잖아. 그죠?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둘 중 한 채를 5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알겠죠? 예. 5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5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예. 그 부모 모시기 위해서 치러간 우리가 내 앞으로 된 집입니다. 그죠? 요거는 5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느 거나 관계없습니다. 요 집이나 요 집이나. 상속은 아니죠. 그죠? 요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요런 경우는 관계없고, 이때 이제 부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는 몇 세? 60입니다. 모는 60세. 예, 물론 만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가 80이고 모가 만약에 50입니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한 사람만 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그냥 둘 중 하나. 오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N든지 오아인지 좀 헷갈리잖아. 그죠? 이럴 때는 그 이쪽을 선택하면 거의 맞습니다. 10중 8구 오아 나오니까, 오아. 오아니까. 알겠죠? 가능하다. 그죠? 둘 중 한 사람만 60을 넘으면 된다. 그죠? 요런 경우. 요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합가니까, 그죠?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합니다. 그죠? 신랑, 신부. 신랑, 신부는 지금도 좀, 그죠? 신랑, 신부는 좀 듣기가 좀 좋잖아요. 저도 뭐 신랑 입장 이 소리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다. 예,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하면서 신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신부도 시집 오면서 자기 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1세대가 몇 주택이 됐죠? 2주택 되잖아. 그죠? 2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한 채를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알겠죠? 5년 내에. 똑같다. 그죠? 합가. 요게 동거복양. 다음에 네 번째는 문화재 주택. 이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집이 2채입니다. 원래 집이 2채죠. 원래. 이 원래 2주택자입니다. 집이 2채. 2주택자. 그런데 이 원래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요 집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지정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요 집 못 팔잖아. 그죠? 요 집을 1주택으로 봐주겠답니다. 1주택.
1주택. 그 요 집은 양도하면은 1주택 포로 간주해준다. 그죠? 1주택. 비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비과세. 당연하잖아. 그죠? 하나가 요게 뭐 예를 고택이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럼 못 팔잖아. 요거 1주택 간주해준다. 알겠죠? 예, 요거 문화주택. 그 이제 거주 이전, 상속, 동거복량,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주택 나오겠네. 그죠? 시골에. 요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뭐 세종시, 그죠? 여기 가지고 있고, 시골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근데 요 시골의 농어촌의 소재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내가 세종시 있는 요 집을 팔면은, 원래 두 채잖아. 그죠? 두 채인데, 이때는 뭐로 해주겠다?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간주. 그럼 요 농어촌 주택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는 아버지 살아계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다. 상속주택.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 거기서 농사 짓고 살다가 농촌을 떠났습니다. 농촌에서 이사 갔다, 이사 나왔다, 그죠? 농촌에서 이사, 이농주택. 이사, 농촌에서 이사가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 요건 무슨 주택? 이농주택.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농촌에 살기 위해서 우리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죠? 귀농주택. 그렇죠? 귀농. 요런 세 가지 조건인데,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분,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됩니다. 살았으면 되고, 이농주택인 경우는 그 살다가 떠난 사람 있죠? 이농인이 그 집에 몇 년 거주? 5년 거주. 기농주택은 요게 하나 특징이, 그죠? 작년까지는 요게 연고지로 가야 됩니다. 연고지. 기농이 연고지. 그 연고지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났던 본적지거나 과거에 5년 이상 살았던 적이 있는 곳인데 요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삭제. 연고지가 원래부터 삭제됐습니다. 알겠죠? 그 연고지 안 가도 됩니다. 아무 데나 관계없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럼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농지. 요 농지를 취득해야 돼. 농지가 있어야 된다. 농지는 1000제곱미터 하면 약 300평. 300평이면은 한마지가 200평이니까 한마지기 반. 뭐 그냥 약, 그죠?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시골집의 마당 대지는 200평 이하. 마당이 필요 이상 클 필요 없잖아. 그죠? 200평 이하면은 요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요 집을 팔았을 때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간주해 주겠답니다. 물론 이제 시골에 갔으니까 경작기간은 3년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뭐 문제에서 나왔다. 그죠? 경작기간 나오면 항상 3년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하여튼 경작 이런 말이 나오면은 3년 경작, 요게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경작기간 하면은 3년. 알겠죠? 자,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예. 자, 332쪽을 보면은 일시적 2주택. 요게 이제 거주 이전 요건 알겠고, 요거잖아. 그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가운데 찾았습니까?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여기 요거잖아. 그죠? 요거. 공공기관 이전한 거. 요게 5년. 그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2번에 보면은 상속으로 인한 했죠. 그죠? 상속했습니다. 상속, 요거, 상속.
그래서 상속받은 집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팔면 뭐 된다? 비과세. 알았죠? 자, 뒤로 갑니다. 그리고 334쪽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서. 그 뭐 공동상속세도 이건 뭐 볼 거 없습니다. 안 봐도 되고. 335쪽으로 갈게요. 5페이지에 3번. 동거복양 나왔죠. 동거복양 이거잖아. 그죠? 동거복양 이거. 알겠죠? 부모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다. 둘 중에 하나를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면 되죠. 그죠? 5년 내에 양도. 제일 아래 보면은 뭐가 보이죠? 혼인 나와 있죠? 혼인, 이거. 결혼하는 거죠? 이것도 몇 년? 5년 내에 양도. 예, 이번에는 336쪽. 지정문화재 나왔네, 그죠? 요겁니다, 그죠? 문화재죠, 요거. 지정문화재, 요거. 지정문화재. 예. 지정문화재, 주택. 알겠죠, 그죠? 요거. 그리고 6번에 뭐죠? 농어촌 주택.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농어촌 요거네요. 예? 예. 그 핵심을 핵심만 딱 정리하고, 그 이제 살을 쭉 이제 붙여놨잖아.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살이라는 거는 말하면 법 조문들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이 보면은, 예, 법에 나와 있는 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있죠. 그죠? 그런 걸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그건 보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다음에는 338쪽을 한번 보세요. 제위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인한 일체대 주택이 나왔다. 그죠? 요 규정은 우리가 뭐 최근에 나온 건데, 요것도 하나 더 알아봅시다. 6번째. 요게 뭐냐? 지방주택입니다. 지방주택이라는 거는 수도권 밖을 모두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지방. 예? 우리 법에서는 물론 대전이나 세종도 지방이고 부산도 지방, 대구도 지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도권 외에는 전부 서울, 경기도 외에는 모두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종시에 산다, 그죠? 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지방에 요 지방주택을 하나 또 샀습니다. 그럼 사면 몇 채가 됐죠? 2채가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 취득한 이 사유가 요게 실수요 목적. 실수요 하면 이겁니다. 취학, 학교, 고등학교 이상, 지방으로 건무 발령났잖아. 그죠? 건무상 형편, 요양, 요게 대표적인 실수요라 이랍니다. 실수요. 실제 필요로 해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사는데, 그죠? 부산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사줬다.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집을 하나 샀다. 남편이 몸이 아파서 부산으로 가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요양하려. 요런 경우. 알겠죠? 요런 경우 취득했을 때 2주택이 됐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집을 양도를 하는데 요 취득한 사유가 해소된 날, 취득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해소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취학했다가 학교에 들어갔다가 뭐 졸업했거나, 그렇죠? 졸업한 날로부터 3년 내.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 발령을 받았거나, 그죠? 그죠? 정년 퇴직을 했거나, 몸이 완쾌되었거나, 그 취득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양도하면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 사유가 뭐다? 취약, 근무, 요양 등등. 물론 이거 외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제 뭐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사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알겠죠? 예, 요거 같이.
예. 예. 요거는 이제 임대주택. 거기 나오네, 그죠? 네. 일반 주택인데 예.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일반 주택을. 그냥 예. 그랬을 때. 그랬을 경우에도 요거 이제 임대하겠다는 이제 임대주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뭐 임대하겠네요, 그죠? 예, 예. 여기 이제 그 밑에 그 나와 있잖아요. 338쪽에, 예, 그 8번 나와 있죠, 그죠? 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임대주택. 임대주택인데, 요 임대주택, 우리가 집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법에 여러 데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이다. 그죠? 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요 임대주택은 장기입니다. 기간이. 예, 기간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그죠? 장기 임대주택 소유하고 있다. 요거 이제 집이 두 채잖아. 그죠? 2주택인데. 그런데 요 집을 우리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1주택. 예. 요거는 1주택, 요 집을 양도하면은, 요 임대주택이니까, 그죠? 요걸 양도했을 경우에,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3년 내에 양도하면은 1주택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몇 년 보유해야 되죠? 보유기간은 2년을 보유해야 되지. 그죠? 요거 다 2년 보유해야 비과세 주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 1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1세대가 몇 년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해야 되죠. 요거 비과세 받기 위해서 요즘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요것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몇 년 보유? 2년. 요것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몇 년? 2년. 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요거는 2년 살아야 된답니다. 2년 거주.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집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박스,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네모에 보면 거주기간이 몇 년에 나와 있죠? 2년 거주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면 양도일 현재, 그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요건 두 가지. 아시겠죠? 그 요건이 거기 있잖아. 법 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이잖아. 그죠? 법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해놨잖아. 그죠? 임대를 좀 하고 채를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때는 요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것만 1주택 해주겠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뭐 한 채도 두 채도 관계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문제. 예? 요거는 또, 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에는 모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6문제. 여기서 6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뭐 두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 안 나오기도 하는데, 평균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하나씩. 알겠죠? 예, 요래 나온다 생각하시고, 딱딱 파트별로 여기 한 문제 딱딱 정리해 놔면 되잖아. 그죠? 이게 연결 안 되니까 또 그 정리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임대까지 해서, 그 338쪽에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 그 조합원 입주권 나와 있죠. 그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입주권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죠? 입주권 나오거들랑 항상 뭐를 생각한다? 1주택. 알겠죠? 입주권은 1주택입니다. 집 한 채. 그러니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또 입주권도 하나 취득했답니다. 하나 취득했다. 그럼 집 이사는 몇 주택자죠?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알겠죠? 요것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 말, 주택. 그 입주권도 주택입니다. 알겠죠? 그래, 항상 입주권은 분양권은 아닙니다. 분양권은 아니고 입주권만. 예? 입주권은 뭐로 본다? 주택입니다. 1주택. 알았죠? 입주권은 주택이다. 하는 거 아시고. 그렇죠. 예. 재개발 입주권. 예. 입주권은 주택입니다. 알겠죠? 예. 이거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죠. 거주해야 되죠. 양도일 현재 2년 거주, 요 집 2년 거주했어야 되죠. 한 이후에 매도만 해도 되는 거죠. 3년 이내 일가구 주택이 원래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하는 시점에서 이대로 하는 시점에서 이후에 팔면은 임대를 하고 나서 그 조건에 보면은 그렇죠. 하고 나서 요 집은 몇 년 내 파는 말이 없잖아. 그죠? 언제 양도하면 되죠. 양도하면 되는데 2년은 그 집에 살았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요거 신고납부하고 재산세 요래 해서 요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